안녕하세요. 276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2017년 1월 20일부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개의 법률이 통폐합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새로운 법률로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06년도 부동산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됐을 때는 부동산거래 신고제에서 4문제, 외국인 토지법에서 1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2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될 때가. 근데 작년에는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4문제 출제됐습니다. 근데 충분히 5문제에서 7문제까지도 출제될 수 있는데 가장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숙지하셔야만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고득점을 하려면 여기서 최소한 4문제 이상 나오니까 여기 4문제, 그 다음에 벌칙 암기하는 거 2문제, 그 다음에 행정처분 암기하는 거 2문제, 그러면 벌써 20점입니다. 거기에다가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될 내용, 여기에서 2문제 나옵니다. 그러면 총 25점입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개사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예, 그렇습니다. 개업공개사 없이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 또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하면 된다 하면 X죠.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계약 일방당사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는,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지자체가 단독으로 부동산거래 신고하죠.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즉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 일방당사자가 국가지자체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1번은 그래서 맞고, 2번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부동산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때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자문서가 불가능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할 때는 전자문서가 가능하죠.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제출은 반드시 한 명이 제출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작년 1월 20일 전까지는. 그러나 지금은 제출은 누가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이 없어요. 그냥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공동으로 제출하는지 단독으로 제출하는지는 명확하진 않은데 국토부 유권해석은 제출은 공동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해도 된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독으로 제출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실제 제출하는 경우는 개업공개사의 경우는 없고요. 다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로 하죠. 거래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이제 법무사가 제출을 하는데 주로 매수인의 대리를 받아가지고 매수인을 대리해서 제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무사가 매수인을 위해서 등기 신청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된다.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둘 다 해야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자는 가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된다.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는 자, 방조하는 자,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자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하지 않는 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거짓 신고한 자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과태료입니다. 4번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4번 등록관청의 요구에도 거래 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3배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X죠. 등록관청이 틀렸으니까 이게 5번이 답입니다. 등록관청을 지금은 신고관청이라고 하죠. 또 옛날에는 등록관청이라고 불렀었습니다. 맨 처음에 신고관청이라고 했다가 2006년에 또 등록관청으로 바꿨다가 또다시 지금은 신고관청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신고관청이라고 해야 되고요. 취득세 3배가 아니라 취득가격의 100분의 5% 과태료로 완화됐습니까? 강화됐습니까? 이게 거짓 신고한 경우 옛날에 작년 1월 20일 전까지는 취득세 3배였다고요. 지금 5%로 바뀐 게 완화된 거예요? 강화된 거예요? 시험 지문에 보면 완화, 강화 이게 공법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자주. 완화된 겁니다. 이게. 취득세 3배면 취득세가 표준세율이 4%잖아요. 4% 세배하면 12%죠. 그럼 5%로 완화됐다고요. 또 강화된 게 아니라 굳이 분류를 하자면 자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전자문서 불가능,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걸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문서 불가능. 첫 번째 고용관계 종료 신고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 고용신고 전자문서 됩니다. 고용신고는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전자문서 다 됩니다. 그 다음에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자문서 안 됩니다. 휴업 신고, 폐업 신고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했는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입니다.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유서와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리권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정신청도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기재해서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 하는 경우에도 전자문서가 불가능하죠. 우리 실무교육은 받으면 실무교육 받았다는 사실을 그 등록관청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실무교육 수료증 제출 안 해도 되죠. 그것도 전자문서로 가능한데 이 전자문서 다른 거는 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왜 안 되는지 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법조문에 보면 고용신고는 가로 안에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말이 없고 또 고용신고를 준용한다는 말도 없으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1번에 답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계약을 모두 고르는 것은 했는데
이게 작년에 그 우리 서브노트 88페이지 작년에 신설된 게 이제 아파트 최초 분양받았을 때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도록 바뀌었죠. 8개 법률에 의한 최초 공급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88페이지 서브노트 메뉴에서 세 번째 줄 동그라미 2번에 8개 법 이거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됐으니까. 지금 2번이 28회 기출문제잖아요. 항상 80% 이상은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나온다고 봐야 돼요. 기출문제와 다르게 패턴을 급격하게 변경하려면은 시험 공고문에 미리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시험 공고문 지금 원서 접수하고 있죠. 시험 공고문에 보면 내년부터는 전자계약서 작성 실무를 출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또 공인중개사법이 8월 14일부로 개정됐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시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11월 달부터 시행돼요. 시험 볼 때까지 시행이 안 된다고요.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해야 되겠다. 근데 뭐 하고 싶어서. 근데 뭐 해도 그 뭐냐면 지금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 4본을 보존하라고 돼 있어. 5년, 3년, 4본. 근데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4본을 보존하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계약서를 종이 문서가 없어요. 인터넷상으로만 그냥 보존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또 지금 현행 규정대로 하면 4본을 보존해야 되니까 출력해야 되잖아요. 4본을 보존해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강의하면서 이런 말 했어요. 이게 4본인지 원본인지 요즘은 컴퓨터로 다 출력하니까 석장 다 사실은 옛날에는 먹지대고 하니까 원본 4본이 구분이 되는데 지금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이야기해서 제가 그 국토부의 담당자하고 전화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이번 시험까지는 4본 보존이에요. 5년, 3년. 그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이제 11월 달부터는 꼭 4본이라고 이 단점, 뭐가 4본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원본, 4본 또는 그 전자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상 보존되어 있으면 따로 보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합리적으로 바뀐 거죠. 이번 시험에는 그냥 4본 보존입니다. 계약서 5년, 확인설명서 3년 4본 보존입니다. 근데 그게 불합리한 걸 개정은 했어요. 8월 14일부로. 근데 이번 시험에 반영된 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이번 8월 달에 확정되는데 그는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뭐 10년으로 연장한다. 이거는 법률이 통과돼야 되니까 이번 시험에 나올 확률이 희박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확정되면 다시 말씀드리고 우리 암기 프린트에는 지금 바뀔 걸 예정해가지고 서울에서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3,7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는다고 29번 암기 프린트 이미 개정될 예정인 걸 적어놨죠. 그게 혹시 다르게 개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요. 그래서 끝까지 개정되는 거 보셔야 됩니다. 자, 88페이지 동그라미 2번 법 이름 8개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분양받아도 아파트의 경우에는 처음 분양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없는 게 8개 법이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건축법은 없죠. 건축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29호, 29세대, 29실까지 건축법을 적용받는 경우는 최초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29호, 29세대면 빌라, 다세대 이런 거는 다 지어놓고 분양하지 중간에 분양하는 게 없죠. 현실적으로 거의. 왜냐하면 아무도 사람들이 안 산다고요. 그런 건 잘. 근데 아파트 같은 거는 우리나라 간행이 지금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거든요. 이게 선분양을 하는 게 지금 모델하우스만 보고 그림만 보고 지금 분양을 다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분양권도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거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8개 법률 이름 기억하시고요. 건축법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27페이지 2번 문제인데요. 그래서 기역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범죄에 의한 공급계약, 그 다음에 니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 주택법에 의한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고, 이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즉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디귿도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고요. 리얼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역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3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도 신고사항이다. 이게 신고사항, 계약서 기재사항, 확인 설명사항, 이거 두 문제 나온다고 했죠. 암기 프린트 암기 프린트 13번 입자, 실종, 중개, 인기소. 암기 프린트 13번 실입주 계획, 자금 조달 계획은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3억 이상 주택입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조정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고요.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인 주택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은 자금 조달, 입주 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 등의 종류,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개업공개사 있을 경우에만,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일, 중도금,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5번에 암기 프린트 5번에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 실거래 가격 신고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렇게 28회 때 기출됐잖아요. 이거 해마다 28회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해마다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 5가지를 암기해야 된다고.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될 사항 두 문제 나옵니다. 1번이 따라서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통폐합되기 전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신고를 하는 때에는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냥 개업공개사가 해제신고할 때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과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소재지도 신고사항에 포함된다.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시험에, 과거 시험에 거래 당사자가 신고할 때 반드시 신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해가지고 개업공개사의 인적사항 이게 나왔어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는 말은 개업공개사가 없다는 얘기죠. 개업공개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업공개사 있을 때는 개업공개사 인적사항 암기 프린트 1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죠.
일반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집 팔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요. 입주권, 분양권은 왜냐하면 우리 오피스텔 그 분양권 보면은 이미 분양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분양, 공급계약, 이런 분양권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또 우리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중개보수가 만약에 100만 원인데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반 가세 사업자라면. 그 다음에 또 부가가치세가 우리 중개실무에 나올 수 있는 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한 번도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할 때 그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거의 확정됐는데요. 하급심에서는 오락가락했는데 지금은 만약에 계약세, 부가세 별도라고 돼 있으면 부가세 뺀 금액에다 곱하기 100을 하고요. 별도니까 그럼 빼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돼 있으면 그냥 포함된 금액에 곱하기 100을 한다는 게 판례와 요건해석입니다. 만약 부가세 포함 10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부가세 제외하면 계산하기도 힘들죠. 90 뭐 1만 1000 몇백 원인지 이런 거 계산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부가가치세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중개실무에서는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적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부가세를 내면 부가가치세 제외해가지고 받고, 안 그러면 아예 계약세 그냥 100만 원이라고만 적고 부가가치세는 안 받을 테니까 그 대신에 신고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옛날 중개사무소에 보니까 그 대신 이거 뭐 월세 냈다고 신고하면 자기가 부가가치세 내야 되고 그때 나오면 너한테 받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 건물의 경우 전용 면적을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연면적이란 각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단독주택은 연면적을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0페이지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부분은 웬만하면 제가 문제를 다 풀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니까. 4번 틀린 것인데 역시 28회 출제된 문제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해당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된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된다. X죠?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신고서 제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그건 해석상 혼자서 제출해도 되고 공동으로 제출해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면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계약서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3번.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한다.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법이 작년에 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렇게 순수하게 한글로 되어 있어요. 모든 법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반드시 한글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어요. 그 민법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민법 103조부터 766조까지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민법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1958년도 제정되고 지금까지. 근데 다만 개정하려고 한 게 아니라 헌법재판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최장기 존속기간 20년 하나 삭제된 건 있어요. 사실 그건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삭제됐을 뿐이에요. 최장기 존속기간 임대차 20년 있었는데 지금은 없죠.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자발적으로 개정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글을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전부 다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대리인이 가면 대리인 신분증 제시해야 되고요. 본인이 갔을 때는 본인 신분증 제시해야 됩니다. 이때 신분증은 우리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개입니다. 학원 수강증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이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 정보라고 하죠. 이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번호만 알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개인 식별 정보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가공, 처리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뭐 여행사 이런 거 카카오톡 플러스 이런 데서도 이제 수신 동의 안 하면 차단하라고 연락 오더라고요. 2년에 한 번씩.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에는 국가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 면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암기 프린터 47번 이게 틀렸죠. 5번이 47번에 보면 암기 프린터 47번 맞습니까? 자진신고하더라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3가지가 있습니다. 60일 이내 미신고, 60일 이내 미신고,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미제출입니다.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그 외에 이거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이외의 자료 2번 외의 자료 미제출입니다. 이 3개는 자진신고해도 면제해주지 않는다. 자진신고는 리니언시 제도라고 하는데 고해성사에서 유래했죠. 신고관청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나는 거짓 신고했습니다 하고 자진신고하면 조사 시작되기 전에 한 사람은 아예 면제해주고요. 조사가 시작된 후 자진신고하면 50%를 감경 깎아주죠. 근데 이 3가지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을 해주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한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 필증을 신고인에게 7일 이내에 교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로 개정됐습니다. 작년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즉시였습니다. 즉시. 지금은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을 신고관청이라고 부릅니다. 등록관청이 아니고요. 그래서 2번 7일 이내에 X 지체 없이입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은 신고 대상이다. 그렇죠?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뭔지 무슨 대가리인지 몰라도 일단 시험지 받아보면 적어놓고 시작하면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나오면 대가리 적어놓고 천천히 찾아보면 되죠. 안 적어놓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헷갈려요. 일단 종이에 적어놓고 찾아보면 돼요. 기소,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소가 소재지죠. 신고사항 맞습니다. 5번 세무관서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신고사항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6번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공급가에게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포함한다. 입주권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작년에 이게 7월 달에 작년에 개정됐어요. 제정되고 나서 또 개정됐어요. 이거는 7월 달에.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은 리언의 거래금액란에는 이게 지금 27회 문제죠. 그 기출문제를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똑같이 5개 지문 똑같이는 반복 안 되죠. 근데 나와 주요 지문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미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거는 8년 연속 출제됐어요. 그 지문은 여기저기 섞여서 나와가지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거래금액란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맞습니다. 니은. 이 문제도 어려운 게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보셔야 돼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도 열람할 수 있고요. 앱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니면 PC 버전으로 봐도 되죠. 자꾸 확인을 해보는 게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디귿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란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지역이 아니고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이니까 딱 3억인 경우도 해당되죠. 그래서 서울에 지금 뭐 단속 나가는데 이걸 집중적으로 단속하더라고. 서울에 3억 이상 안 되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을 포함한 다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각 주택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계획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또는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하는지를 표시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업섬에 표시를 해야 된다. 예,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는 3억 이상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법상 주택이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법상 주택이고요. 3억 시험에 제가 낸 모의고사는 3억 이상인데 초과,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인데 투기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냈습니다. 이달 말에 문제 시험 보는 건 제가 출제했는데 점수 잘 안 나올 거예요. 잘 안 나오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 왜 틀리는지를 해설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가슴 벅찬 희열을 느낄 겁니다. 실제 시험보다는 어렵긴 해요. 좀 그래야, 왜냐면 쉬운 것만 맨날 보다가, 지금 우리 책이 이건 좀 쉬운 편이죠. 이런 것만 보다가 가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는 항상 뭐 이거 2달 배우면 더 나올 것 같은데 보면 점수는 맨날 그대로죠. 지금 만약 70점 80점 나와버리면 교만해가지고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긴장하라고 문제를 어렵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 안 나오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노여하지는 마시라고요.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시험 범위와 전혀 상관없는 걸 내는 게 아니에요. 틀리기 쉬운 거, 이런 거 3억 이상인데 3억 초과 이런 거 내면 정확하게 안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틀리보고 다시 한번 찾아보고 이렇게 하라는 취지에서 내놓은 거예요. 리얼의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 4번입니다. 기억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또는 날인해야 되고요.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제출은 단독으로 제출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해설에 보면 7번에 1번에 해설을 보면은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고치셔야 돼요. 그 7번의 해설 1번에 보면 일방이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은 일방이 제출해야 된다 이 말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일방이 제출할 수도 있고 뭐 공동으로 제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일방이 제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법조문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지금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누가 제출한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다만 해석상 한 명이 제출해도 되고 공동으로 제출해도 된다. 국토부에 제가 질의를 해봐도 현실적으로는 다 한 명이 제출하고 있다. 자, 어쨌든 그래서 1번에 서명 및 날인도 틀렸고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는 말도 틀렸죠. 제출은 공동으로 해도 되고 단독으로 제출해도 된다. 옛날에는 일방이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전화해서 같이 가면 큰일 납니까? 숨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한 명이 가야 되면 이렇게 하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어요. 옛날에도. 그래서 7번에 1번 틀렸고 2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보고한다 이런 말 없어요. 2회 보고한다 이런 말 없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죠.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 몇 번 보고한다 이런 말 없어. 그냥 보고한다라고만 돼 있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매월 1회입니다.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 신고관청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제가 문제 냈다면 매월 1회 대신에 보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출제. 제가 출제해놓고도 어떻게 출제했는지 저도 몰라요. 기억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사실 문제를. 자, 그래서 7번에 2번이 답입니다.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X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고 확정일자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상이니까 종이문서가 아예 없는 거예요. 물론 출력은 할 수 있다더라고요. 종이문서로 출력은 할 수 있지만 출력 안 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이게 내년에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계약서 작성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에 실무에 출제하겠다. 올해도 이런 말은 나올 수 있죠. 이거는 법조문에 있으니까. 실무라면 그럼 법조문에 없는 거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나오냐면 뭐 이 공인인증서를 우리 법에는 없는데 공인인증서를 한국무역정보통신주식회사로부터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이 전자계약서 작성하려면 즉 은행의 법용 가지고는 안 돼요. 이런 걸 이제 내년부터 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그런 건 안 내겠죠. 법조문에 없으니까. 저는 전자계약서 작성 이걸 연수교육하면서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들한테 제가 서울시장한테도 받고 경기도에서도 받고 연수교육 강사교육을 제가 2번 받았어요. 이게 전자계약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거 하는 게 처음에 귀찮더라고. 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거 따라 하는 게. 해보면 편한데 처음 뭔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하기가 까다로워요. 예, 근데 진짜 편리한 제도예요. 편리한 제도인데 준비는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에서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그 등기 비용도 할인해주고요. 법무법인하고 MOU 체결이 돼 있어가지고 은행 금리도 더 할인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나 매도인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하자 젊은 분들은 이렇게 한다고요.
작성하자고 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이 공인인증서 받는데 열흘 이상 걸리더라고요. 미리 그래서 공인인증서는 받아 놓으시라고요.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치보면 그 사이트가 나와요.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다 안내가 돼 있어요. 4번 개업공개사가 폐업신고 후 중개행위로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개업공개사가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 폐업을 했으면 이미 개업공개사가 아니죠. 폐업을 해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가 하는데 폐업을 하면 이미 개업공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한다. 누가 부과해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시험에 과태료 누가 부과징수하는지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는데 공인중개사법에 다만 자격증 미반납은 시도의사가 부과하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는 거의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다만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등록관청, 연수교육받지 않는 경우는 시도지사가 부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과합니다. 7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현재 토지거래 허가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거래계약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도 확대 적용하였다. 예, 거짓 신고하는 걸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합니다. 2번 도시 및 주거환경영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지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주택법 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게 틀렸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다 공급계약,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토지, 주택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계약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이게 해설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해설에 2번이라고 되어 있죠. 3번이 답이죠. 2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답 고치십시오. 8번에 3번이 정답입니다. 네, 2번은 신고해야 되죠. 틀린 것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8개 법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개 법률인데 해설이 지금 하나 더 올해 신설됐어요. 이게 책을 나오고 나서 뭐가냐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7개 법률이 되어 있죠. 우리 그 서브노트에 보면 88페이지 에 보면 올해 새로 추가된 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게 하나 더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걸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올해 신설됐습니다. 8개 법률인데
8개 법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이 공급계약으로 취득을 한 걸 전매할 때도 매매할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죠. 처음 분양받았을 때 신고 안 한 것은 매매할 때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8번에는 정답을 3번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9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